당신이 눈앞에서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불편한 소문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던 것을 마침내 입 밖에 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당장 증명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존재했다. 불편하게 듣는 이의 머릿속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 이미 어두운 이야기와 어떤 재판으로도 씻을 수 없는 평판을 짊어진 그 이름이 최근 미국 정치에서 가장 화려하고 논란이 많은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적이고 거칠게 끼어들었다. 단 한 문장, 돌려 말함 없이 내뱉어진 그 한 문장은 수년간 쌓아 올린 이미지를 갉아먹으며 동화처럼 포장되었던 이야기에 의문을 던졌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가십이나 오래된 사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생활뿐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권력을 설계해 온 방식을 대중 앞에서 다시 써 내려가는 일이었다. 그 발언은 선정적인 타블로이드나 선거철 정치적 앙숙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범죄와 타락의 경계를 이미 넘나들었던 계약서보다 호의와 비밀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세계 한복판에서 살아온 자의 입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녀와 처음 잠자리를 가진 곳은 내 비행기 아니었다. 꾸밈도 완고거법도 없었다. 예고 없이 베어버리는 칼날처럼 직설적이었다. 그가 말한 내 비행기에는 이미 역겨운 혐의를 담은 별명이 있었다. 로리타 익스프레스. 앱스타인의 이야기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 이미지 하나로도 의문이 싹 텄다. 모르는 이들도 단 한 번 검색만으로 혐오와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됐다. 순식간에 카리스마와 미모, 재력을 기반으로 세운 황금빛 제국처럼 보이던 이 부부는 전혀 다른 렌즈로 관찰되기 시작했다. 그 화려한 로맨스 서사는 점점 거래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 비행기 안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더 섬뜩하게는 그 연결고리에서 조용히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런 차원의 의문은 즉각적인 해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확신을 부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한 팟캐스트 속 대화에서 시작됐다. 그저 반응을 보기 위해 꺼내놓은 추측처럼 보였지만 단어의 선택, 목소리의 확신,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는 그것을 훨씬 더 큰 폭탄으로 만들었다. 나는 멜라니아가 앱스타인을 통해 트럼프에게 소개됐다고 의심한다. 그 말은 완성된 줄 알았던 퍼즐의 어둡고 보이지 않던 조각 하나를 대중 앞에 올려놓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 조각은 단순히 그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재배치하게 만들었다. 더 폭발적인 것은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바로 대중의 서사를 만들고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귀에 들어갔다. 팟캐스트 거물 조 로건. 그는 사실 확인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웃었고 언급했고 오래전 인터넷 구석에서 돌던 사진들을 꺼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됐다. 모델 시절의 멜라니아, 잡지 화보뿐 아니라 훗날 방사능급이라 불리게 될 인물들과 함께 있는 장면들, 부유한 미소, 익숙한 얼굴, 다시는 들추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장소들. 문제는 노출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맥락이었다. 누가 옆에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였다. 비판을 연료 삼아 역공을 펼치던 트럼프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분노로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가 비하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날짜와 사진을 맞춰버리면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진들은 그들의 관계의 진짜 시작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멜라니아가 미국에 입국하게 된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순간 오래된 세부 사항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인슈타인 비자라 불린 특수 이민 자격, 유명 모델도 아니었던 그녀에게 주어졌던 그것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닫힌 문으로 포장했던 트럼프의 정치가 허울뿐인 연극이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로 보였다. 로건은 다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저 역설을 보여주면 됐다. 외국인에게 문을 걸어 잠그겠다며 권력을 잡은 남자가 아내를 위해 모든 열쇠와 지름길을 사용했던 역설.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었다. 공식 서사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모순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입국했는지가 이미 의심스럽다면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이 진짜로 그들을 묶었는지도 왜 믿어야 하는가? 점점 더 날짜들이 재검토됐다. 1997년 공식적인 첫 만남 이전의 해. 그 해 트럼프는 오늘날 오명을 뒤집어쓴 얼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앱스타인, 기슬레인 맥스웰, 부와 함께 사람을 수집하던 제트셋 인물들. 한 영국 신문은 이혼 직후의 억만장자가 20살 여성의 마법에 빠졌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선발 과정을 기록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맥스웰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큐레이터 그리고 모집자였다. 이 지점에서 공적 서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만약 멜라니아가 실제로 선택되고 배치된 뒤 더 큰 게임의 일부로 소개됐다면 그녀를 영부인으로 만든 이야기는 유권자에게 판매된 허구일 뿐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뒤 그녀는 인신매매 근절을 외치는 일종의 홍보대사로 세계에 등장했다. 인신매매의 어두운 복도를 잘 안다는 소문이 도는 여자가 그제야 그것을 근절하겠다고 연설하는 모습. 무엇이 진짜 활동이고 무엇이 마케팅인가,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계산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와 맥락이 충돌할 때 피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의문이다. 2025년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흐름에 익숙해진 이들에게는 공인들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쯤으로 치부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표지에서, 연설에서, 편집된 등장 장면에서 보는 것이 실제 삶이 아니라는 감각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각본이고, 더 나쁜 것은 그 각본이 평범한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는 아주 먼 이해관계로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30살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스캔들과 술수를 목격했지만 그래도 단순해 보이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이 드러날 때는 여전히 충격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가십이 아니다. 공적 가치보다 동맹, 호의, 비밀이 더 큰 힘을 가지는 시스템의 반영이다. 오늘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헌신을 요구하는 직장, 존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월말이면 쌓여가는 청구서, 그리고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상. 이런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나 멜라니아 같은 인물을 몰고 손닿지 않는 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 모순뿐 아니라 법과 규칙, 권력 위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보이면 상황이 바뀐다. 거리는 좁혀진다. 그 엘리트들은 이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과의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불편함 때문이 가까워진다. 그들이 그렇게 대놓고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이 평범한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불편한 근접성은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정치와 영향력의 톱니바퀴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수십 년간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며 어떤 형태로든 안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특별한 비자가 외국인 모델에게 손쉽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모욕이다. 대다수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올바른 인맥을 가진 극소수에게는 활짝 열린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2025년의 이런 폭로는 더 주의 깊지만 더 지친 대중을 만난다.
마치 새로운 뉴스마다 또인가 하는 한숨이 따라붙는 듯하다. 동시에 꺼지지 않는 호기심이 있다.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려 지도자의 한 움직임이 식량 가격, 국경의 안전, 한 나라의 안정을 좌우하는 글로벌판 위에 놓이는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를 겪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기관이 서서히 부패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 인물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거의 자기 방어다. 그런 의미에서 멜라니아의 사례는 그녀의 사생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행적이 트럼프 자신에 대해, 그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지에 대해, 그가 어떤 환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호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가장 사적인 핵심의 절반만 이야기되거나 조심스럽게 가려진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나라를 이끌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그 인식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공적 서사 또한 이만큼이나 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세대적인 요소도 있다. 오늘날 쉰이나 예순인 사람들은 정보가 더디게 전해지고 정치인이 거의 뚫리지 않는 공적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던 시절을 기억한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의 속도 속에서는 어떤 실수나 모순도 몇 분 만에 퍼질 수 있다. 이는 기묘한 감각을 만든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이 조종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멜라니아와 트럼프의 사건, 그리고 그를 다시 불붙인 발언과 이미지들은 바로 이 양면성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다시 배열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통제된 각본 속에서 안내받고 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자각은 변화를 만든다.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를 구원자라 칭하는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기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각 제스처, 각 결정, 각 동맹 뒤의 동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깨운다. 현실 세계에서 계산서와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은 저항의 한 형태다. 냉소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생존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지도자의 전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실용적 도구다. 그들이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집착,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 그들이 지닌 모순과 세계관을 정의한 결정적 순간들을 아는 것은 그들이 오늘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 이 이해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연설을 해석하며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불시에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궤적들을 명확하고 흡인력 있게 모은 특별 에북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성명이나 공개적 분노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료 절차처럼 보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에 깊게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보였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멜라니아의 과거로 이어지는 흔적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만들 만큼의 연기를 피우는 것이었다. 그 타이밍이 특히 눈에 띄었다. 갑작스러운 문서 공개, 핵심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의 조사 발표, 기자회견 의제의 돌연한 변경, 혹시 특정 시기에 뉴스 헤드라인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 바꾼 것처럼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단순히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만이 흥미로운 점은 아니었다. 선택된 분산 방법이 문제였다. 설명이나 해명을 시도하는 대신 여러 갈래의 소음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전략이었다. 마치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사람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가지 다른 주제를 꺼내고 와인을 가지러 일어나며 이웃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땐 이미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린 것과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녁 식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직이었다. 그리고 이런 초점 분산의 결과는 단순한 사교 모임에서 끝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정보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 사이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중간 하위 간부들이 직위를 떠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개인 사유를 댔고 어떤 이는 뉴스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민감한 사안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소문이 늘 따라다녔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선을 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기술 관료와 전문가들이 하나둘 배를 떠날 때 무대 뒤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회 비공개 대화 속에서 몇몇 의원들은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가 단순한 타블로이드 소문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유령이었고 참모 인선에서부터 특정 국제동맹에 대한 신중한 태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이름과 관련된 모든 서사를 그토록 집착적으로 통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름이 실제로 타격을 줄 힘이 없다면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막으려 했을까? 이 상황에서 독립 언론이 힘을 얻었다. 대형 미디어 그룹과 무관한 기자들이 오래된 자료를 다시 뒤지고 출장 일정을 대조하며 수십 년 전 행사 기록을 확인했다. 단독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은 접점들이 모이면 무시하기 힘든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올 때마다 백악관은 인터뷰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행사에서 언론 접근을 제한했으며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를 확대했다. 외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문을 닫고 자기 지지층만을 향해 말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층의 결집이다. 애국심, 외부 위협, 그리고 대통령을 겨냥한 음모라는 주제의 격한 연설이 지지자들을 경계 태세로 만들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안이라도 기꺼이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심각한 혐의를 받는다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보호하고 싶어지는 심리, 그것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셈이었다. 이 감정적 역학은 내부의 의문을 거의 차단하는 방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지지층이 이 피로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래된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 주제를 피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의심은 속삭임이라도 어떤 지도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 단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땠을까? 워싱턴에 기류를 주시하던 외국 지도자들은 이 취약성을 간파했다. 외교 정책은 민감한 영역이 되었고 앱스타인과 멜라니아의 과거와 직간접적으로 닿는 어떤 협상이라도 비정상적으로 큰 무게를 얻게 됐다. 일부 정부는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 특정 의제를 잊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안에서 협력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지정학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걸린 것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국제 외교판과 뒤엉켜 있었던 것이다. 보다 예리한 시민들 사이에는 불편한 인식이 자리 잡았다. 사적인 문제가 경제 안보,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사라지면 평범한 시민은 늘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어떤 결정이 진정한 공익을 위해 내려진 것이고 어떤 것이 정치적 자기 보존의 산물인지. 이런 성찰은 2025년 같은 해에 무시될 수 없다. 기술은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그에게 이미지를 조각하고 서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도구를 제공한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진실을 철저히 잠가두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과연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정치에 이런 층위를 논의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깊이 분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하며 무엇보다도 댓글에 남겨달라. 지도자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성찰이 많은 이들이 피하려 하는 대화를 열어줄 수 있다. 역사는 때때로 허락도 없이 방향을 틀어버린다. 마치 누군가 무대 뒤에서 세트를 통째로 돌려놓아 관객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장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조각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랬다. 그것들은 확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흩어진 단서들이었다. 하지만 모아보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렸다. 그것은 요란한 폭로가 아니라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공개 기록 속 잊혀진 메모, 공식 일정에 없던 회동 기록,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회사가 맺은 계약, 더 큰 그림을 암시하는 작은 흔적들. 그것을 읽어내려면 인내와 무엇보다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볼 각오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의심스러운 인물이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더 두드러진 것은 특정 인물과 기관의 이름이 역사의 주변부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었다. 겉으로는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곁에 있었다. 조세 회피처에서 설립된 유령 회사들이 독점 행사 후원사로 등장했고, 그 행사에서는 목적보다 초대 명단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 은밀한 자리에서 누가 진짜 이익을 보는가? 사진에 찍히지 않은 악수 한 번이 수십억 규모의 협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인가? 그 질문들이 울려 퍼지는 동안 갑작스러운 이동과 일정이 없는 해외 방문이 목격됐다. 하루는 외딴 저택에서의 비공개 회의, 다음 날은 경호원 통제를 받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조용한 만찬. 그곳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다. 가장 강경한 결정은 카메라 앞에서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짧은 대화 속에서, 때론 건배 사이에, 때론 눈짓 하나로 이미 서로의 의중을 완벽히 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결정은 확정된다. 아무리 철저히 자신을 지키려 해도 지도자는 때때로 허점을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허점 하나가 의심을 키웠다. 열린 마이크에 잡힌 한 통의 전화. 거기서 잘못 꺼낸 한마디가 지금까지 순수한 추측이라 치부되던 연결을 은근히 확인하는 듯 들렸다. 그것은 자백은 아니었지만 여러 번 부인되던 관계가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런 실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준비가 된 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불안한 질문은 국민이 지도자 역시 비밀의 인질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다. 그 여파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해외 언론을 통해 걸러진 뉴스들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끝난 정상회담, 설득력 없는 이유로 중단된 무역협정, 전략적 국가들과의 외교 태도 급변, 한때 우호적이던 지도자들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조로 돌아섰다. 개인적 이해가 외교 정책을 좌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혹은 국가 기계와 이미 구분이 불가능해진 오래된 의존과 호의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일까? 국내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투명성과 합법성을 지켜야 할 제도들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조정되는 듯했다. 규정의 미묘한 수정, 맹목적 충성심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임명, 감시기관 예산의 삭감.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술적 명분이 붙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길한 그림이 완성됐다.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정부가 법이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규칙을 바꾸고 있었다. 국민 반응은 갈렸다. 한쪽은 이를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전략이라 봤다. 다른 쪽은 통제 장치를 해체하는 행위로 의심했다. 이 충돌은 거리와 SNS, 직장과 가정의 대화 속에서 드러났다. 누군가는 한쪽의 서사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반하는 모든 증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를 잃었다. 또 누군가는 긴 소모적 논쟁을 피하려고 아예 그 주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시간은 권력의 동맹이 된다. 날이 갈수록 대중이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기는 어려워진다.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고 다른 이야기가 지면을 차지하며 한때 세상을 달궜던 주제는 집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은 안다. 그 흩어진 조각 하나하나를 읽는 것은 전체 그림을 이해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와 숨겨진 이해관계에 의해 끌려가는 나라의 차이를 만든다. 뉴스가 마치 한 축을 중심으로 끝없이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실은 결코 전부 드러나지 않는 어떤 핵심에 묶여있는 듯한 순간들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의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던 사소한 조각 하나가 수개월치의 언론 보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래된 금융거래 기록이 나타났을 때가 바로 그랬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하지만 나란히 놓아보면 교차된 특혜의 경로를 보여주는 이체 내역들. 이상한 액수, 이상하게 짧은 계약 기간,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 날짜와 겹치는 입금일.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서 짜여진 안무였다. 이 문서들은 어느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에 수십 년간 잠겨있던 서랍에서 나온 듯한 냄새를 풍겼다. 그 기록을 본 사람들은 송을씨 메모가 남은 종이들을 묘사했다. 겉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낙서였지만 적절한 맥락 속에 놓이면 섬뜩한 의미를 띠게 되는 흔적들. 두세 번 반복된 한 이름, 국외 번호가 붙은 전화번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호텔에서의 미팅 메모.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그리고 더 불길한 질문은 누가 이런 흔적을 발견되기 전에 지우려고 했을까? 그 속에서 마치 첩보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야기가 등장했다. 수년간 초고급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늘 배경에 머물던 한 인물이 공개 인터뷰 대신 믿을 만한 기자들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된 건물의 비밀층에서 열린 회의, 행사 시작 몇 분 전 수정되는 초대자 명단,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한 인물의 참석을 감추기 위한 장치들, 그리고 돈이 아니라 접근을 대가로 하는 거래들, 이사회 자리, 폐쇄형 클럽 초대권,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 기회. 이 증언들은 공통된 감각을 전했다. 대중이 보는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표면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독자적인 규칙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 시스템은 선거, 토론, 여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충성과 필요할 때 사라질 수 있는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사라질 줄 알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저 그렇게 사라졌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국경을 넘어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가, 정치인, 심지어 겉보기엔 무관해 보이는 유명인까지. 지중해 요트 파티 초대장이 몇 달 뒤 한 정부의 첨단 기술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고, 겉보기에 순수한 기부금이 수년 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성사로 귀결된다. 행사 그 자체만 본 사람이라면 그 뒤에 이어질 연쇄 효과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논리가 작은 규모에서도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결정 하나가 훗날 더 큰 흐름을 바꾸는 경험.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한 것이 10년을 좌우할 인연이나 동업으로 이어지는 일처럼 이것이 정치 경제 영향력의 최정점에서 작동한다고 상상해보라. 규모만 다를 뿐 메커니즘은 똑같다. 바로 이 규모를 깨달은 몇몇 독립조사자들이 방식을 바꾸었다. 직접 증거를 찾는 대신 패턴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반복되는 날짜, 서로 다른 사건 속에 반복 등장하는 장소, 겉으로는 무관한 명단에서 자꾸 나타나는 이름. 이 거의 수공예적인 방식이 아무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드러냈다. 어느 공식 기록에도 없을 평행 일정표가 나타난 것이다. 그 달력에는 자체적인 시간 흐름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달이 이어지다 갑자기 급박한 움직임, 잦은 여행, 전략 변경이 몰아치는 시기. 마치 특정 결정을 심는 계절과 언론의 눈 밖에서 수확하는 계절이 따로 있는 듯했다. 이 정보를 공개 일정과 교차해보면 불안한 그림이 완성됐다. 위기 대응처럼 발표된 결정들이 사실은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방법론에 관한 것이 됐다. 누가 중심에 서 있든 상관없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했다. 상황에 맞춰 적응했고 각 조각을 계산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 사라졌다가 몇 년 뒤 다른 직함으로 돌아오지만 언제나 요직에 있었다. 규칙은 바뀌지 않고 오직 플레이어만 바뀌는 대체의 게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는다. 자기 재생 능력으로 살아남는 시스템을 과연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가?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시도가 단지 말단 교체로 끝나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구조를 바꿀 진짜 길은 무엇인가? 아마 해답은 대형 폭로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이해 없이는 어떤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사라질 테니까.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증언들은 카메라 앞에 설 각오가 된 거물급 내부 고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처음에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던 곳에서 흘러나왔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호텔의 전직 경비원, 아무도 읽지 않는 신문 스크랩을 수년간 보관해온 청소 노동자, 한때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를 손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왜 그렇게 압박이 심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은퇴한 회계사. 이 흩어진 목소리들은 시간과 공간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각자는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순간을 목격했으나 제대로 된 맥락 속에 놓이면 사건의 윤곽을 바꾸는 힘을 가진 순간이었다. 그 조각 중 하나는 급히 쓴 쪽지였다. 한 회의를 어떤 기업 기록에도 없는 주소로 옮기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공식 초대 명단에는 없는 세 사람을 태우러 운전기사가 호출됐다. 차는 몇 시간 뒤 2명만 태우고 돌아왔다. 세 번째 인물은 계속 여행을 갔다고만 전해졌다. 그렇다면 어디로? 왜? 공식적으로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작은 균열들은 공식 서사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금처럼 작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점차 그 뒤에 쌓인 엄청난 압력을 드러낸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고 간다. 만약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겉보기에 사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엇이 더 드러날까? 이 익명의 기억들이 하나로 꿰매지는 사이 또 다른 발견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 없는 전략적 회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들의 존재였다. 단순한 예약된 장소가 아니라 흔적 자체를 지우도록 설계된 장소, 소리를 흡수하는 벽, 보안 카메라에 인식될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조명, 방문객이 최소 3개의 잠긴 문을 통과하도록 만든 복도, 각 문은 다른 직원이 열어야 하는 구조.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정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만약 무언가 드러나더라도 증명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였다. 그중 한 회동에서 한 증인이 묘사한 장면이 있었다. 공적으로는 정치적 라이벌인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을 교환하는 모습이었다.
그 행위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잠금쇠를 열고 내용을 잠깐 들여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닫았다. 다른 한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 서류를 팔에 끼웠다. 둘 중 누구도 그 전후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연한적을 잠시라도 같은 편으로 만드는 가치,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이 밀폐된 무대 밖에서도 긴장은 이어졌다. 그 그늘지역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비공식 회동 가능성을 기사 한 편에 언급한 기자는 이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특정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던 변호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혐의로 갑작스럽게 조사 대상이 됐다. 우연일까? 어쩌면 그렇다. 그러나 이런 우연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배경 잡음이 아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기계 장치가 두려움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극히 설득력 있는 분산용 사건을 만들어 주의를 빼앗는 능력 덕분에 유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부 문서가 독립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한 바로 그날, SNS에서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스캔들이 폭발했다. 대중의 시선은 즉시 그쪽으로 쏠렸고 문서에 대한 언급은 밈, 영상, 격한 논쟁 속에 묻혀버렸다. 초점을 통제하는 자가 서사를 통제하고 서사를 통제하는 자가 집단 기억에 남을 것을 결정한다. 이 조작된 정보의 미로 속에서 더 불편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참여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차에 긴급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 하나가 더 중요한 의제를 묻어버리는 데 쓰일 수 있다.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 문제를 두고 벌이는 열띤 논쟁이 중심 문제에서 시선을 빼앗는다. 충성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분노를 조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피할 수 없이 남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의 일시적인 말이 되었을까?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옹호했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전략을 강화했다는 걸 알게 된 적은 이건 시민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구조가 우리의 확신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은 철통같이 숨겨진 비밀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지 모른다. 우리가 질문을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번 발간된 그 이야기는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대안이 미리 지워졌기 때문에 유일한 버전이 된다. 새로운 조각이 나올 때마다 퍼즐은 단순해지지 않고 더 복잡해진다. 끝없는 조작의 층위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이 침묵의 설계자들이 그 어떤 공식 조사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바로 끈기다. 그들이 바라지 않는 곳을 계속 바라보는 것, 이어지지 말아야 할 점들을 계속 잊는 것, 그리고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잊는 순간 그들은 승리한다. 그러면 새 이름, 새 얼굴, 하지만 똑같은 손길이 다시 무대 위에 오른다. 거리를 두고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저 흩어진 기록처럼 보이던 세부들이 전혀 다른 윤곽을 드러낸다. 출발할 때보다 한 명 적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운전기사. 말 한마디 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은 정치적 반대파의 미세한 동작. 비밀스러운 달력이라도 있는 듯 반복해서 돌아오는 날짜들. 언론의 헤드라인에서는 늘 벗어난 비공식 일정에 은밀히 나타나는 이름들. 따로 보면 사소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장면들이 나란히 놓이면 뚜렷한 그림이 된다. 이미 걸어온 길뿐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암시하는 지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 해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통제하기 좋은 방식으로 역사가 압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다.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든 권력은 자신의 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지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다. 감시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 순환은 반복된다.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는 것을 직시할 용기와 그 결과를 감당할 의지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본 모습이
이 상황만의 전유물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순진한 발상일 것이다. 이 톱니바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묘한 변주를 거쳐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닿는다. 출신도 문화도 연설도 전혀 다른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울 만큼 비슷한 전략으로 통제를 유지하고 서사를 설계하는가? 이 지점에서 각자의 전기를 파악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해독하는 도구가 된다. 권력을 쥔 이후의 행보만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심어진 뿌리, 야망을 형성한 사건, 전술을 재정의하게 만든 패배를 알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시진핑이 어떻게 자국 내부의 권력 다툼을 뚫고 정상에 올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겉보기에 갑작스러워 보이는 움직임이 사실은 수십 년의 준비 끝에 나온 것임을 읽어내는 열쇠다. 바로 이런 목적에서 세계 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의 궤적을 하나의 디지털 책으로 묶었다. 딱딱한 연대기가 아니라 오늘의 결정 속에서도 여전히 메아리치는 선택, 전략, 모순에 살아있는 모자이크로 각 여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세계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각 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이 통찰을 확실한 이해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이해 속에 새로운 조각이 맞춰졌다면 계속 이 대화를 이어가길 초대한다. 다음 조사를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시각을 나누기 위해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표면 너머를 보도록 이 영상을 좋아요해달라. 끝까지 함께해 주어 감사하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